찍고 읽어주는 여자 책내입니다. 오늘은 유럽 직관 갈 때 꿀팁이나 제가 유럽 갔을 때 느낀 점들을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전에 2달 정도 유럽 주요 나라들을 돌면서 유럽의 책내 컨텐츠 찍었었잖아요. 아직도 예전 영상에 직관이나 구장 투어 같은 거 어떻게 해요? 라는 댓글들이 종종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한번 모아서 찍어야지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함께 할 친구는 짠! 유럽 축구 여행이라는 책인데, 왜 여행 좀 하시는 분들이면 프렌즈 여행 가이드북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거기서 이번에 유럽 축구 직관을 주제로 책을 냈더라고요. 제가 이 책 읽어봤는데 유럽 직관 가실 분들이면 이 책 정말 필독 도서입니다. 팀별 도시 특징부터 티켓 예매 방법, 추천 좌석, 그리고 구장 투어 등등 진짜 꿀진 정보가 정말 많은 거예요. 제가 갈 때 이 책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이 책이 없어서 제가 직접 정보 다 찾아보고 숙소 예매하고 또 티켓 예매하고 한다고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오늘은 이 책이랑 같이 유럽 직관 갔을 때 도시랑 구단들 꿀팁 같은 거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했었던 거, 티켓 구매하는 방법. 사실 저도 제일 힘들었고 제일 헤맸던 부분이 티켓 구매하는 부분이었거든요. 티켓 구매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 정도예요. 제일 먼저 구단 공홈을 통해서 구매하는 방법, 제일 많이 하시는 방법이죠. 이게 공식 루트다 보니까 가장 안전하고 가격도 합리적이지만 구단별로 멤버십 추첨 등 방법도 다 다르고 인기 구단들은 현지인들도 티켓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할 정도로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각 구단별 티켓 구매 방법은 이 책에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여행 준비 기간이 많이 남으셨다면 참고해서 트라이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여기는 맨시티 티켓 구매 페이지인데 티켓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너무 좋을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호스피탈리티로 구매하는 방법. 요건 쉽게 이야기해서 VIP 패키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경기 티켓은 물론이고 시내 숙소나 펜샵 이용권 그리고 음료 제공권 등을 묶어서 파는 상품이거든요. 이게 비교적 티켓 구하기는 수월하기는 한데 가격이 진짜 많이 사악해요. 저는 첼시 아스톤빌라 경기랑 도르트문트 바이언 경기 요렇게 2경기를 호스피탈리티로 구매를 했었거든요. 첼시는 숙소 없이 경기 티켓이랑 음료랑 택시비 포함해서 인당 35만 원 정도 했었고 도르트문트는 티켓, 숙소, 펜샵 10유로 그리고 목에 두르는 스카프까지 해서 인당 5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좌석들은 뭐 둘 다 좀 높은 곳에서 좀 구석 쪽? 근데 경기 보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었어요. 오히려 높은 곳이라서 경기 보기에는 조금 재밌게 볼 수 있었던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호스피탈리티 이것도 경기 상대, 패키지 구성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좀 비싸긴 해도 공홈 티켓팅에 실패했는데 꼭 보고 싶다. 난 유럽 간 김에 이 경기를 꼭 봐야겠다. 하시면 호스피탈리티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단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거라 믿을 수도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티켓 리셀 사이트 이용하는 방법. 이건 도저히 공식적으로 티켓 구할 수가 없을 때 최후의 보루입니다. 일단 가격이 공식 티켓 가격보다 훨씬 비싸고 또 비공식이다 보니까 가짜표나 중복표 같은 위험이 따르고 또 일방적으로 취소당할 수 있다는 또 리스크가 있어요. 물론 파리 같은 일부 팀들은 구단 자체에서 티켓 리셀 사이트를 운영해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믿고 티켓을 구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여튼 제가 갔을 땐 토트넘 티켓 구하기가 진짜 힘들어가지고 리셀로 구매했었거든요. 근데 리버풀이랑 하는 빅매치다 보니까 가격이 솟구쳤는지 경기 전날 일방적으로 취소를 당한 거예요. 일단 돈을 환불받긴 했는데 제가 토트넘까지 갔는데 소니 경기는 보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급하게 표를 구하려다 보니까 너무 비싸져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한 자리에 100만 원씩 주고 구매를 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서 소니의 200호 골을 봤거든요. 바로 눈앞에서. 그거는 너무 영광이었어요. 어쨌든 그거 말고도 리셀표로 몇 번 직관 갔는데 다른 구장에서는 뭐 사기당하거나 취소당하거나 그런 일은 없이 잘 다녀오긴 했습니다. 어지간해서는 그런 일이 잘 없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여튼 저처럼 생돈 날리지 마시고 요 책을 참고하셔서 티켓은 미리미리 구매해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책을 보니까 구단별로 좌석 배치도랑 추천 좌석 같은 것도 막 있더라고요. 제가 여행 준비할 때는 좌석 같은 경우는 아무리 구글링을 해봐도 입맛에 딱 맞는 정보가 없어서 대충 표 구해놓고 제발 좋은 자리기를 하는 기도 메타였거든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제일 앞줄, 서포팅석, 제일 꼭대기, 그리고 저 구석 자리 이렇게 다양한 자리에서 경기를 보게 됐는데 짧게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선수들의 땀방울까지도 보고 싶다. 나는 그 경기의 리얼리티를 보고 싶다. 그럼 롱스탠드 앞줄 추천드리지만
표가 비쌉니다. 그리고 서포팅하는 팀이 있다면 서포팅석도 한번 가볼 만한데 여기는 현지 분위기가 진짜 미쳤어요. 돌아버려요 아주. 뽕이 극한으로 차는데 깃발을 막 미친듯이 막 흔들고 거의 올 스탠딩이거든요. 경기는 잘 안 보여요. 그냥 그 분위기가 엄청나게 재밌는 거예요. 경기 흐름이나 전술 같은 거 보고 싶으시면은 앞쪽보다는 좀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선수들이 게임하는 것처럼 그런 화면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경기 흐름 같은 거 보시고 싶으시면 위쪽으로 올라가시고 나는 생동감을 느끼고 싶다, 이 현장감 즐기고 싶다 하시면 서포팅석이나 앞쪽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위로 갈수록 경기 티켓이 싸지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축구 전용 구장이다 보니까 어디서든 경기가 잘 보여요 사실. 그러니까 좀 가격을 가성비 있게 가고 싶다 하시면 위쪽, 생동감 있게 보고 싶다 앞쪽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선택. 자, 그리고 사실 직관도 직관이지만 스타디움 투어가 진짜 꿀잼이거든요. 요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예매는 각 구단 공홈에서 가능하고요. 그냥 예약 없이 가도 구매가 가능한 구단들도 있습니다. 구단마다 운영하는 요일, 그리고 시간대 선택 가능 유무, 투어 종류, 가격이 구단마다 다 달라요. 요런 거는 다 일일이 찾아보고 일정 짜고 해야 되는데 요 책 보니까 구장 투어 관련해서도 내용이 자세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사실 제일 처음 갔던 첼시는 구장 투어 끝나고 나오니까 바뀌길래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하고 버스 타고 이제 집에 가려고 가는데 검색해보니까 박물관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생각 못하고 있다가 그냥 날려버린 거죠, 그거를. 그때 참 많이 속상했었는데 라는 생각이 떠오르네요. 근데 이 책을 봤었더라면 제가 그런 걸 놓치지 않았었겠죠.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제가 산시로 구장 투어 갔을 때 밀란은 역사에 비해서 박물관이 좀 작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밀란은 뭐 워낙 근본이 넘치고 다들 알다 보니까 크게 자랑을 안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었는데 다시 찾아보니까 다른 곳에 까사밀란이라고 거기서 자랑을 엄청나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잘 모르면은 못 보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보면은 구단마다 추천 숙소 위치가 다 적혀 있거든요. 사실 저도 가기 전에는 숙소 위치는 뭐 그게 상관 있겠나, 버스 타면 되고 지하철 타면 되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별 생각 없이 좀 괜찮은 숙소, 좀 저렴한 숙소 이렇게 찾아서 예약을 했었는데 이것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일단 런던에서는 토트넘 직관이랑 구장 투어 이거에만 꽂혀가지고 별 생각 없이 토트넘 스타디움 근처에 숙소를 잡았었거든요. 근데 거기 가보면 아시겠지만 토트넘 구장 근처는 런던 중에서 가장 낙후된 곳이라고 합니다. 길에 노숙자 아저씨도 진짜 많고요. 술 취한 사람들도 많고 치안이 별로 좋지 않아요. 제가 내렸을 때가 새벽이었는데 새벽에 진짜 바닥에 사람들이 쭉 누워있어요. 지하철역 앞에. 여기가 내 숙소 앞인가? 이거 큰일 났다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지내는 동안에 집 바로 앞에서 계속 어떤 할아버지가 돈 달라고도 막 외치고 있고 노숙자들도 많이 있고 이래서 좀 지내는 동안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맨체스터에서는 시내 중심지 쪽에 숙소를 잡았었는데 경기 끝나고 온 도로가 진짜 차로 가득 차가지고 택시는 꿈도 꿀 수도 없고 뭐 트램이나 버스 타려고 해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이제 집에 오려고 보는데 비도 엄청나게 오고 비 맞으면서 집에 터덜터덜 걸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숙소 예약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가끔 예산 관련해서도 물어보시는 분들 꽤 계시더라고요. 저는 총 2달 좀 넘는 기간 동안 14개 도시에서 직관 12경기, 구장 투어 13곳을 갔다 왔고 전체적으로 무난한 숙소, 괜찮은 숙소에서 자면서 총 1인당 1,5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물가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영국은 물가가 진짜 비쌉니다. 나가서 조금 사 먹으려 그러면은 2인 기준으로 10만 원은 그냥 넘어요. 메뉴 2개 시키고 음료 하나 시켰는데 10만 원이 훌쩍 넘어가요. 와, 근데 맛있냐? 그렇게 또 맛있지도 않거든요. 내가 10만 원이나 넘게 주고 이 음식을 사 먹을 만한 가치가 있나 했을 때 좀 속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몇 번 사 먹고 거의 현지 마트 가서 음식 사다가 해 먹고 이랬었거든요, 숙소에서. 특히 오세요를 엄청 많이 갔었어요. 오세요라는 한인마트가 있는데 거기 가면 한국 음식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거기 가서 장 봐서 집에서 뭐 떡볶이 해 먹고 닭볶음탕 해 먹고 그랬었습니다. 당연히 장 보면 한국보다 비싼 건 사실이지만 현지에서 사 먹는 것보다는 훨씬 싸게 먹혀요. 그리고 이제 벨기에 파리까지는 확실히 물가가 비싸다라는 게 체감이 되는데 독일부터는
슬슬 조금 괜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 스페인은 체감상 물가가 그렇게 비싸진 않았어요. 특히 이탈리아는 음식 사 먹거나 이럴 때 좀 싸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현지 음식에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면 영국은 대체로 비싸고 크게 맛있는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피쉬앤칩스는 따뜻할 때 먹으면 꽤 맛있어요. 저는 추천합니다. 피쉬앤칩스. 한국에서도 종종 생각나요. 특히 맨체스터는 맛집이라고 해서 여러 군데 갔는데 조금 아쉬웠어요. 특히 미트파이 좀 많이 힘들었어요. 저는 긍정적인 영상만 찍고 싶어서 괜찮아요 라고 했는데 저는 음식 잘 안 남기는데 거의 반틈 남기고 왔거든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살이 계속 빠져요. 영국에서 살이 계속 빠지다가 파리쯤 갔을 때부터 살이 살짝 올라오기 시작하다가 이탈리아나 스페인 갔을 때는 이제 좀 보동보동해지기 시작하죠. 일단 벨기에 가시면 오리지널 감튀, 홍합찜 꼭 드셔보시고, 파리는 맛있는 게 엄청 많긴 한데 저는 거기 이도라는 한식집에 가서 국밥 많이 먹었었거든요. 그리고 미넨에서는 슈바인 학세, 이거는 호불호 없어요. 거기 나오는 양배추 그것도 맛있고 기억에 남네요. 그리고 나폴리는 피자랑 해산물, 가격이 진짜 착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먹어도 한국에서 외식하는 것보다 조금 저렴한 느낌이었어요. 피렌체는 티본 스테이크, 가격대는 조금 높긴 한데 소고기를 이만큼 주는데 그 가격이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밀라노에서는 파스타랑 굴을 먹었었는데 굴이 진짜 신선하고 너무 맛있었어요. 그때 굴이 하나에 5,000원, 6,000원 했어요. 한 개. 너무 비쌌어요. 근데 이탈리아에서 가장 맛있었던 거를 꼽으라 한다면 저는 티라미수가 제일 맛있었어요. 그 티라미수는 한국에서는 못 먹어볼 맛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탈리아에 축구 보러 가신다면 티라미수는 꼭 먹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드리드가 제 마지막 여행지였거든요. 마드리드에서 돼지고기 집을 갔었는데 그 돼지고기 집이 진짜 맛있었어요. 웬만하면 여행 가서 여러 군데 음식점 가볼 만하잖아요. 거기 꽂혀서 거기만 3번이나 갔습니다. 그 집이 등심인지 목살인지는 모르겠는데 기름기가 없는 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퍽퍽하고 엄청 부드럽고 맛있는 집이었어요. 여기 띄워드릴 테니까 마드리드 축구여행 가신다면 여기 꼭 추천드립니다. 진짜 맛있어요. 자, 다시 축구 이야기로 돌아와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구장들을 몇 개 말씀드릴게요. 제일 먼저 리버풀 안필드입니다. 살짝 콥이 될 뻔했어요. 진짜 그 정도네요. 여기는 정말 낭만 그 자체인 구장이에요. 경기장 근처 빌라들 벽에는 전부 다 선수들 벽화로 가득 차 있고요. 그리고 불그스름한 벽돌로 된 경기장에다 그 앞에는 비틀즈의 도시답게 경기장 앞에서 밴드가 노래를 하고, 그리고 경기장 안에 펍 앞에서도 기타 치면서 노래를 합니다. 경기 시작하면 콥들이 You Will Never Walk Alone 노래를 부르는데 그때 소름 쫙 돋아요. 정말 인상 깊은 구장이었어요. 그때 유럽 축구뽕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유 OT는 솔직히 조금 낡은 느낌은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네온 사인으로 된 간판이 감성 있어요. 레트로 감성. 거기다가 박물관 들어갔는데 한 방이 그냥 아예, 그리고 작은 방도 아니에요. 커다란 방이 아예 트로피로 가득 차 있는 거 보고 와, 이거는 진짜 근본이다 하는 느낌 들었었고요. 그리고 박물관은 바이언이랑 레알이 넘사였어요. 바이언은 마이스터 샬레랑 포칼로 길을 쭉 냈을 정도로 압도적이었고요. 레알은 다들 아시다시피 하나도 없는 구단도 널린 마당에 비겨가 발에 채일 정도로 10몇 개가 줄지어 서 있었고 또 발롱도르도 엄청나더라고요. 그리고 스타디움 투어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였는데 경기장 내부에 놀거리나 볼거리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것부터 진짜 할 게 많더라고요. 시간이 살살 녹았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어요. 유럽에 침략하면서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구장 투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팬분들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바이언이랑 도르트문트입니다. 진짜 축구에 미친 사람들이란 말이 떠오를 정도로 정말 열정적인 구단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직관 다녀와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인종차별 있었냐? 혹은 말이 잘 통하더냐? 위험하진 않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고 또 그것 때문에 직관 가는 거를 조금 꺼리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인종차별은 아니고 그냥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은 많았어요. 영상에 담지는 못했는데 제가
도르트문트 경기 보러 갔을 때 도르트문트가 대패했었거든요. 근데 바이언 팬이 저한테 다가오더니 도르트문트 요 모자 쓰고 있으니까 요 모자를 가리키면서 너 도르트문트 팬이야? 그 모자 쓰레기 같은 거 내가 갖다 버려줄게. 이렇게 얘기한 적은 있었고, 그리고 제가 첼시 경기 끝나고 나서 제 숙소가 토트넘에 있으니까 토트넘에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필 그날 북런던 더비가 있던 날이었어요. 근데 제가 집에 가고 있는데 아스날 팬이 그날 북런던 더비가 끝나고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토트넘 팬인 줄 알고 띠띠띠띠 오더니 너 하고 놀리러 왔는데 제가 첼시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하니까 첼시? 이렇게 하고 갔어요. 뭐지 이 새끼는? 이런 표정이었거든요. 당시에는 첼시가 좀 힘든 시기였거든요. 뭐 그런 일도 있었고 뭐 별의별 일 많았어요. 벨기에에서는 총격 사건도 일어나가지고 저는 거기 구장에 한 6시간 갇혀 있었던 그런 일도 있었죠. 그냥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위험한 것 같으면 도망가고 항상 사주 경계하면서 다니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들의 문화와 삶에 끼어든 거잖아요. 당연히 우리 기준에서는 불편한 것도 많고 이해 안 되는 것들도 많겠지만 커서 우리 기준이 아니라 그냥 현지인들 기준에 맞게 행동하고 피해주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뭐 어지간해서는 저희한테 나쁘게 대하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거기다 축구 직관이나 구장 투어 같은 것을 가면은 국적이나 언어는 다 달라도 저희는 축구라는 공통 관심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현지 팬들은 외국인이 자기가 좋아하는 팀을 좋아해주니까 또 대부분 엄청 친절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현지 문화를 조금이라도 공부하거나 이해하고 가는 노력 정도는 해야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함께 했던 유럽 축구 여행 요 책에도 현지 문화랑 구단 특징이나 정보 같은 것들이 잘 적혀 있으니까 유럽 여행 계획 있으시면 진짜 이 책 한번 봐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끝!